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3주간 미국에서는 근로자 1,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억만장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가격리로 집에 갇힌 소비자는 어느 때보다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14일 아마존의 주가는 5.3% 급등했습니다. 베이조스의 재산은 이날 하루에 63억 8천만 달러, 약 7조 7,5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아마존 주가는 최근 한 달에만 28%가 급등했는데요. 블룸버그 100만장자 인덱스에 따르면 베이조스의 재산은 올 들어 236억 달러, 약 28조 7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베이조스와 이혼한 맥켄지 베이조스의 순자산은 82억 달러에서 453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인도의 최고 부자인 릴라이언스의 무케시 안바니 회장과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을 제치며 세계 부자 순위 18위에 올랐습니다. 아마존의 경쟁 소매업체인 월마트의 주가도 상승했는데요. 월마트의 롭 월튼, 짐 월튼, 앨리스 월튼 세 사람의 재산은 올 들어 76억 8천만 달러가 늘어나 현재 1,69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부자 순위 11위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죠. 테슬라의 머스크 최고 경영자도 올해 재산이 104억 달러 늘어났는데 베이조스에 이어 가장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화상회의 서비스 회사인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의 설립자인 에릭 유안의 재산은 74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부자가 되는 것은 억만장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이 언제 안전하게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동안 대기업 내부 고위 임원들은 코로나 위기가 지나갈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회사 주식을 대거 매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한 환상은 상당히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희망사항인데요. 의외로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 같습니다. 삼성 KPMG는 13일 발간한 하늘 위에 펼쳐지는 모빌리티 혁명, 도심 항공 모빌리티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즉 UAM 시장 규모가 20년 후 1조 5천억 달러, 약 1,83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명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는 UAM은 고도가 낮은 공중을 활용한 항공 운송 체계를 의미하는데요. KPMG는 오는 2030년 도심과 공항 간 셔틀 서비스를 시작으로 UAM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후 2040년에는 도심 내를 오가는 항공 택시가 운행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2050년에는 UAM을 활용한 도시간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 UAM 이용자 수가 4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UAM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는 서울과 도쿄, 베이징, 상하이 등 아시아 지역 대도시를 꼽았습니다. KPMG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UAM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전 세계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부터 UAM 관련 신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핵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UAM 생태계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 및 법률을 정립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가 직접 관리하는 쇼핑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편하고 수수료도 낮은 편이어서 중소상공인들이 많이들 이용하고 있죠. 전자신문은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 거래를 금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권리금 형식의 양도차익을 노린 스마트 스토어 사고팔기를 원천 차단, 쇼핑 서비스 품질을 유지한다는 거죠.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의 양도양수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개인 또는 사업자 판매 회원과 제3자 사업자 간 양도 양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족 외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인 판매 회원의 경우 양수자 대표가 가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넘길 수 없습니다. 거래 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데요. 사업자 판매 회원은 양도인이 먼저 폐업해야 점포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양도 양수 과정에서 폐업 사실 증명서를 네이버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입점을 반복하며 점포 매매로 차익을 내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대표나 사업체 사정상 폐업하는 경우에만 점포 거래를 허락, 차익 시현이 어렵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대표자 변경도 까다로워지는데요. 기존에는 1인 대표 체제를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하며 대표를 제3자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대표 구성원을 추가, 제외하는 경우 최초 구성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창업자를 스마트 스토어 점포 경영에 귀속시킨 겁니다. 네이버는 5월 15일부터 바뀐 정책을 적용하는데요.
네이버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 스토어 양도양수 과정에서 차익을 목적으로 한 조작 행위가 시스템에 포착됐다면서 쇼핑 서비스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 변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는 화제성뿐만 아니라 판매량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느 틈엔가 많은 사람이 꿈꾸는 차가 됐는데요. 디지털 타임스는 국내 수입 자동차와 전기차 시장에서 단숨에 1위를 꿰차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코로나19 직격탄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3월 초부터 미국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가동 재개 시점이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현지에선 6월까지 재가동 돌입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3는 지난 3월 2,415대가 판매됐습니다. 이는 국내 수입차 시장 단일 모델, 전기차 시장 등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수치이죠. 테슬라 코리아는 한국 수입자동차협회, 즉 KAIDA의 회원사가 아닌 만큼 협회의 월별 신차 등록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KAIDA 자료와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 등을 취합할 경우 기존 KAIDA 측이 발표한 3월 최다 판매차는 폭스바겐 티구안입니다. 모델 3의 판매량은 티구안과 비교해 배 이상인데요. 국내 최다 판매 전기차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1,391대보다 많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3월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 10만 대 고지를 넘긴 1등 공신으로 꼽히는데요. 국내 전기차 시장이 10만 대를 돌파한 것은 2013년 민간 보급 이후 약 8년 만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93,572대에서 3월 10만 229대로 6,667대가 늘었습니다. 3월 모델 3를 비롯 모델 S와 모델 X 등 테슬라 코리아의 전체 판매량이 2,499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40%를 차지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내에서 질주하던 테슬라도 코로나19 여파를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미국 공장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조짐이 일자 자동차 대신 산소 마스크 등을 생산해왔습니다. 이마저도 지난 3월 당국의 명령에 따라 가동을 중단했죠. 현지 전문가들은 지난 3월 초부터 가동을 멈추고 있는 테슬라의 미국 공장이 6월까지 재가동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아이폰 SE가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블러터는 애플이 4월 15일 2세대 아이폰 SE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출시 전 아이폰 SE2 혹은 아이폰 9으로 불렸지만 정식 명칭은 아이폰 SE라고 합니다. 예상대로 아이폰 8 껍데기에 아이폰 11 시리즈 프로세서를 탑재한 모습인데요. 국내 출시 가격은 64기가 모델이 55만원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SE는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작은 크기의 아이폰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이번 아이폰 SE 2세대는 지난 2016년 공개된 아이폰 SE 후속작으로 4.7형 LCD 화면을 탑재했습니다. 아이폰 5S 프레임을 재활용한 아이폰 SE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8 디자인과 홈 버튼, 터치 아이디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아이폰 6부터 이어진 익숙한 디자인이죠. 외관을 비롯해 디스플레이 사양, 카메라는 아이폰 8과 동일합니다. 크기와 무게 등 규격도 같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기존과 같은 1200만 화소 싱글 카메라에 인물 사진 모드만 추가됐습니다. 전면 카메라도 700만 화소로 동일하며 인물 사진 모드가 추가됐다고 하네요. IP67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 2세대 터치 아이디, 배터리 성능도 똑같습니다. 달라진 점은 하나로 요약되는데요.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에 적용된 A13 바이오닉이 탑재됐다는 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신 아이폰의 성능을 제공하는데요. 또 인물사진 모드와 뉴럴 엔진 기반의 지능형 앱을 지원합니다. 즉, 아이폰 SE는 아이폰 8의 아이폰 11 성능을 담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아이폰인 셈입니다. 국내 가격은 64기가 모델이 55만원, 128기가 모델, 256기가 모델이 각각 62만원, 76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프로덕트 레드 등 총 3가지로 제공되는데요. 미국 및 4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4월 24일 출시될 예정이지만 국내 출시일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